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안녕하세요. 이슈들을 편안한 수다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타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교수님 이제 방학이지 않으세요? 네, 대학교 방학이에요. 벌써 방학했죠? 네, 방학했어요. 부럽다. 아, 너무 부러워요. 왜요, 왜요? 근데 방학하면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교수들이 방학 때 놀지 못해요. 바쁘세요? 네, 왜냐면 다 오. 학교 매일 가는 거예요. 학교 매일 가야 되고, 또 다음 학기 준비도 해야 되고, 아. 저 같은 경우 또 하반기에 공연할 준비도 방학 동안 해야 되고, 그래도 수업은 안 하잖아요. 수업만 안 한다 뿐이에요, 실은. 그래서 네. 저는 방학 동안에 어쨌든 뭐 좀 하시겠지만 수업도 없고 네. 굉장히 부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네. 선생님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대요. 맞아요. 네,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데 옛날 같지 않다 그러고 뭐 학교 그만둘까 뭐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교사인 친구들이 꽤 있는데 요즘에 정말 힘들어하고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냐 그러면 학교 이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 정말 이거 교사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대학 가면 교사 되는 거 이게 저희들의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선생님들에 대한 인기나 이런 게 많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좀 이번 시간에는 좀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지만 우리 또 주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심각한 교권의 추락 또 교권의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뭐 좀 고민을 해보는 수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저도 인문계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 대학 들어갈 때 저희 엄마가 강력 추천한 게 이제 교대였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법대 가라고 하시고 엄마는 이제 교대 가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뜻대로 이제 법대를 갔었는데 엄마는 여자들 직업 중에 선생님 치고 그렇죠. 뭐 손해 보는 거 없다. 제일 안정적인 좋다. 직업이고 네, 존경받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결혼 지 남성들한테 선망의, 설문조사하면 대상이고. 지금도 결혼 조건으로 가장 좋은 순위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다 교사예요. 교사예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교사를 부인으로 아내로 둔 남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래요? 가르치려 든다고? 학원을 살렸는데 가르치려고 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직업병인데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여자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교대를 많이 가시는데 또 교대 많이 가고 이제 여성분들이 교사로 많이 진출을 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또 초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교사가 너무 귀해가지고 여교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직에 이제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제 그런 걸 또 오히려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도 한동안 좀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여성이든 남성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안 그렇죠. 네. 그냥 일반인? 네. 일반인이요? 너무 아니 사실은 네. 이 지금 요즘에 뭐 매스컴에서 나오고 네. 이런 얘기 보면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그야말로 그냥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매스컴에 막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툭하면 나오는 게 교사가 학생한테 수업 시간에 뭐 흉기든 뭐 주먹이든 폭행을 당했다 또는 또 성폭행, 예, 성폭행도 나오고 그렇죠. 또 특히 또 이제 뭐 학생한테 훈계를 하니까 학부모가 그 즉시 쫓아가지고 교사를 막 또 폭행해서 그런 뭐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나오고 또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서 어떤 굉장히 뭐 짓궂은 남학생이 여교사한테 뭐 누나 사귀자 뭐 이러면서 한 뭐 몇십 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또 인터넷에 올렸다고 여교사 꼬시기 뭐 이렇게 그런데- 감히 어떻게 선생님을 상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학생이 만약에 그 몇 학생이 모여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주변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다 그냥 방관하고 좋아해요. 아니면 키득키득 웃고 있고 웃음거리를 네. 만들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막 영웅시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그 선배의 경우도 이제 남학교에 이제 계셨는데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교직을 그만두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근데 제가 그 이렇게 사회 이제 교육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때 한 학기 학생들을 중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나서 어머 진짜 선생님들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지? 막 그게 뼈저리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요즘 뭐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무서운 존재로 막 중이병. 인식하잖아요. 어. 병들은 거야. 네. 그래서 그 학생들 수업 진행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요즘에 맞아. 뭐 집에 뭐 하나, 둘 뭐 이렇게 많아야 둘 뭐 이 정도인데 하나 있는 집도 많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 학교에 이렇게 얘를 보냈을 때 얘가 무슨 조금이라도 뭐 다쳤다든지 뭐 맞았다든지 혼났다든지 하면은 이 내 귀한 아이를 감히 난리가 가지고 이제 나죠. 막 쫓아가서 난리가 나죠. 그렇죠. 또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농담하는 거 보니까 아, 선생님 이거 스마트폰 찍어서 올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또 웃으면서 야, 그래 올려. 나 그래도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런 게 이제 학교의 지금 현실을 그런 거 너무 봤어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국공립 교육은 너무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싸잖아요. 그런데 일부 뭐 사립학교, 사립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대학 등록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교육비에 문제가 되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오히려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한테 더 쩔쩔매고 물론 또 학원에서는 또 1대1 강의 교수가 가능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학원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보다 더 높이 생각해주고 무서워하는,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부모는 더 마찬가지고 학교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 아니다. 맞아요. 문제는 그거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가 공부는 예전에는 학원에서만 하는 거다. 사람을 기르는 곳이었는데 네네. 지금 목표가 뭐예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예, 기계화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기능적인 그런 것만 남다 보니까 존경심이라는 게 없고 오히려 또 기능적으로 가르치는 건 학원 선생님들 더 더 대단하다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신뢰를 거예요. 갖게 되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교권 침해는 전체적인 이제 학교의 문제로 학생과 선생님 또 그것을 이제 아우르는 뭐 행정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점점 그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학생들은 또 학교가 무의미한 거야. 대입 갈래도 학원 가는 게 더 낫고 맞죠.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다른 짓 하고 다른 공부하고 자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잔대요. 네. 자고 학원 가서 자더라고. 열심히 하고. 맞아. 학원 가기 위해서 이제 딱 네. 학교 시간에서는 쉬는 자기의 시간이야. 에너지를 네.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개념까지 돼버리니까 이 학교 자체에 대한 매력이 다 없는 거야. 그럼 누가 주인이야? 하나의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랬는데 다 싫으면 주인이 네, 없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또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으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학생은 그 사교육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학생들도 정말 뭐 교권 추락의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예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무슨 대표님이나 우리 직접적으로 뭘 경험한 이런 거 없어요? 누구 봤다든지 학교 제 주변에서 뭐 직접 굉장히 많죠. 제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거의 학교 선생님들인데 최근엔 요즘 또 명퇴붐이 많이 일어가지고 또 뭐 연금과 그게 또 맞물려 있다며요. 근데 명퇴 바람이 많이 이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학교가 너무 이제 자꾸 예전 같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명퇴를 하는 거야. 근데 제 지인이
작년에 이제 명퇴를 했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자기의 계획을 쫙 얘기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퇴직해서 좋은 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 특히 욕 그걸 안 들어서 자기는 지금 너무 좋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학교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도 그 명퇴하는 선생님들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아 그게 대기자에서 네네. 대기자 재원이- 명단에 올라가 있어야 된대요. 교사 수급수도 그렇고 네. 또 재정 재원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명퇴 재수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 막 맞아요. 2년, 3년 막 재수하고 네네. 있다고 이런 네. 분들도 그래서 계세요. 명퇴한 사람들을 오히려 굉장히 부러워하고 현재 교사들이 선망의 대상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방금 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학생들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에는 많이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제 선생님을 좀 비하해서 담임 선생님 비하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요즘처럼 그렇게 선생님에게 대놓고 욕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냥 막 욕이 아니지 별명 별명. 중에서 누가 빼빼 말리면 야 멸치가 있잖아. 야 멸치 왔어 멸치 막 이러고 그렇죠. 그런 우리 하나의 주로 이제 별명으로 이제 카타르시스를 했는데 애칭같이 우리가 만들어서 부른 거였죠. 근데 욕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어서 내가 저런 욕을 들으면 정말 개인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특히 이제 여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외모도 작고 또 이제 여리여리하고 아주 여성적인 분들은 그 남학생들에게 휘둘린단 말이에요. 저는 네. 덩치도 크고 후드로 그래도 외모도 그래요? 야리야리하지 않고 그래서 별 걱정 없어. 나는 또 그래도 또 혹시 휘둘리시나. 아니 휘둘리지 않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제 대학교 졸업하셔서 임용고시 마치고 갓 오신 분들은 거의 한 20대 중반 정도 그래, 되잖아요. 그럴 그러면은 때, 학생들이 이제 성적인 대상으로 막 여겨서 이렇게 그렇죠. 여고사님 선명의 대상을 삼기는 하는데 여고사님 지나가면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밑에 막, 비추고 치마 뭐 속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일은 요즘도 많이 많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관심을 이상한 표현으로 자꾸 이제 하는 방식은 학교 전체가 학생들을 다 이렇게 이제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 구조잖아요. 뭐 한 반에만 2, 30명 그 이상도 막 있고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주목받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학생들만 주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은 튕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예전에 한 반에 65명 막 이렇게 돼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없는 건 아니지. 기껏해야 막 30명 네. 뭐 막 이런데도 참 그러니.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은 중고등학교 수업을 해보면 30명도 버거워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창의성이 많은데 그거를 죽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하나의 어떤 그 궁금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그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그렇죠. 권위가 추락을 하니까 네, 자동적으로 맞아요. 교사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체벌을 금지하는 것도 저는 약간의 교권의 추락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그래서 체벌을 꼭 해야지만 통제가 되는지는 좀 고민이 돼요. 그건 참 고민이야. 네. 저는 나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 적절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듣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게 체벌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그건 통용이 안 될 것 같아. 어떠한 체벌이라도 사실 그 부모가 우리 부모들 마음부터 지금 바꾸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부모들이 내 자식 때리고 체벌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그건 좀 그렇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체벌 때문에 체벌 금지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체벌은 즉시적인 효과는 나겠죠 물론 그러나 다른 방법 정말 교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체벌을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좀 아니, 단기적인 네네, 예, 방안일 수 즉시적인 있겠네요. 방안인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불만이 뭔지 아세요? 왜 교육을 자녀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만 의지하냐. 제발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켜라 이러잖아요. 엄청 시키죠. 엄청 시키죠. 아니 이제 네.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학교와 가정이 서로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학교에 선생님이 사적으로 오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제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새 그런 이제 이런 무너지는 교권, 뭐 교권 침해 이런 문제가 너무 많고 교사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교권 침해에 관한 어떤 사례가 현저히 많이 줄고 있대요. 좀 구체적인 처방이 필요하죠. 예, 예를 들자면 교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제도 해가지고 교원 119 운영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상담자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연계를 맺어서 그때그때 즉각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구 행복교육 그 교권 지킴이 무슨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뭐 치유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대구에 계시는 교사들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 많이 줄었대요. 맞아요.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강원도에서도 만약에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교육청에 소속된 자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네.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또 교직원 힐링 캠프 그래. 이런 것도 운영을 그런 게 해서 필요하지. 우리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학교 자체마다 이제 그런 소소한 대책들을 내놓는데 이제 제일 집중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높은 곳에서는 이제 되게 지역적인 부분만 지금 짚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문제인 것 같긴 그쵸. 해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 정책이 사실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네. 뭐 정권 바뀌면 또 바뀌고 또 아, 바뀌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우리는 그거 좀 심각해. 그래서 선생님들 자체가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그 연금 문제만 해도 네. 이러다 연금 못 받나 빨리 퇴직해야지 막 이런 네. 동기 유발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일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의 어떤 그 선생님이 스승의 개념이 아니라는 게 난 제일 심각한 게 아닐까. 너무 입시 위주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 내용 자체가 기능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선생님들의 그 위치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모두가 즐거운 그런 이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침에 예전에는 막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막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학생들 얼굴 보면 다 공부에 찌들리고 이래가지고 다 학교만 가려면 다 죽상이 돼서 네. 얼굴이 진짜 막 이러고 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또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엄마 나는 오늘 이렇게 이제 학교 간 게 학교 생활이 내일도 똑같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가 재미없는 거죠. 예, 예.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단순 반복 똑같은 일정으로 하는 그 학교 시스템이 아이들을 지치게 하고 창의력을 잃게 하고 제가 학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똑같은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에너지 많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움직이는 시간은 별로 없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용은 아니지만 아니 그래서 무용 과목이 다시 부활돼야 됩니다. 움직여야 움직일 돼요. 필요 있어요. 그 네, 맞아요. 학교 제가 이제 초중학교 그 무용 강사 시스템 평가하러 학교를 다녀보면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수업 너무 좋다.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니까 네네.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더 에너지도 발산이 되고 학교 폭력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움직이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대책 앞으로의 또 이런 것을 좀 근절할 수 있는 이런 대책법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네. 뭐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학교 교육 내용이 과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국어, 영어, 수학 뭐 이거 말고 그래 나 저는 지금 우리 교육행정에서 소규모 학교, 지방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 잘 미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도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없애지나 말았으면 네. 좋겠어. 그것도 문제고 그 지금 얼마 전에 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사전에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사도 좀 그렇죠. 만들어주고 관사가 제대로 뭐예요. 해주고 외지
대진곳이라고 하니까 CCTV도 좀 달아주고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닌 좀 사전에 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진짜 좀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요. 우리 네. 지금 교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꼭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안은 뭐 마련이 돼 있다고는 네. 하는데 정말 미리미리.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렇죠.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싶죠. 거기까지는 뭐 지원도 미치지 못하고 뭐 아마 예산 문제도 상당했을 거고요. 우리 오늘 좀 대충 얘기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한 줄 수다로 좀 정리를 해보시죠. 네, 한 줄 대표님. 수다 오늘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는 교권보다는 어떤 스승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서 네, 네. 그 좀 이렇게 스승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자 그런 얘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침은 사랑으로, 음. 또 배움은 존경으로. 멋있네요. 나도 가끔 멋있는 얘기하죠. 좀 그런 어떤 그 교육의 테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절실하죠. 네. 네.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그렇죠. 학교 가정과 선생님에게 학교 너무 같이. 많은 짐을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교권 추락,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는 제자들이 배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학부모들도 학교에 보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좀 교육의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은 가르침 그리고 배움이다. 네. 이거를 잊지 말고 제대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